제가 이 경남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이 거버넌스 활동을 하면서 경남 전체를 다 다녀봤거든요. 인근에 있는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고성까지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녀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 공론장은 공론장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공론장은 토크쇼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간담회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계속 나올 텐데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정책, 우리가 알리고자 하는 무언가를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공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청년들은 이 정책이 필요하고 청년들은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사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정책이라는 건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공감대 형성하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 공론장 똑같은 거고요. 온라인으로 했던 거. 그리고 옆에는 그 전세 사기 문제가 좀 있어서 워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얻고 집을 그 임대를 하거나 구매를 할 때 사기를 안 당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강연을 통해서 공론장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인데요. 간담회도 공론장에 정책을 공론화하는데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저희 오늘 군수님 왔다 갔지만 저희 군수님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저희들이 그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걸로 기부도 하면서 그렇게 그 군수님을 만나서 저희 청년 정책에 대한 이야기, 청년들이 원하는 이야기, 청년들이 바라는 합천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은 거창 군수님인데 거창 군수님께서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가서 또 청년 정책, 합천 인근 지역에 있는 청년으로서 거창 청년들과 어떻게 하면 교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또 지원을 또 약속받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요거는 올해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 국회의원 뽑는 선거가 올해 4월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정책을 또 만들려면 예산도 필요하고 입법 과정이 또 필요할 수가 있잖아요. 입법이라는 건 결국엔 법을 만들어야 근거가 생기고 또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 또 국회의원 이 되실 분들을 모셔가지고 후보자분들을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입법 활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저희 도지사님, 박완수 도지사님이신데 저런 거 잘 안 하신다고, 하트 이런 거 잘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행사 이런 거 잘 안 오시는데 청년 행사 오셔가지고 정말 즐거웠다고. 이때 저 행사 그 다음에 행사를 예산을 엄청 많이 늘려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저때 그 공론장 간담회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였습니다. 옆에는 부채말림 부지사님이신데 제가 하는 이 거버넌스 활동을 저는 어디 가면 약간 고급 취미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평상시에는 부지사님이나 그 지사님, 군수님을 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활동을 하면 그 부지사님, 지사님을 생각보다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평생 거의 30대 초반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도지사님을 만난 기억도 없었고 부지사님을 만난 기억도 없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심심치 않게 부지사님과 식사도 하게 되고 또 지사님과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 활동이 약간 고급진 활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책 토론회, 정책 그 공론장에 이어서 좀 저희들이 제안하려고 하는 정책, 그런 청년들이 제안하려고 하는 정책, 거버넌스에서 합의된 정책을 제안하려면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근거를 마련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이 행정을 설득할 수 있을까, 군청이나 도청을 설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토론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책 조정회의는 토론회가 다 끝나고 공론장, 토론회 이런 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담당 부서 이 사업을 편성해 주신, 저희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권한은 주셨지만
이걸 사업을 편성한다거나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안 주셨기 때문에 그 권한을 가진 이제 행정과 도청 공무원분들과 저희들이 제안한 정책을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저희 마음대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또 행정에서는 도청에서는 그만한 또 본인들만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조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좀 저희 정책을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때 공무원분들이랑 도청 공무원분들이랑 청년들이랑 좀 많이 싸우거든요. 예. 싸울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우리 입장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분들은 공공자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실 수밖에 없고 함부로 이렇게 예산을 쓸 수가 없으니까 청년들을 설득하시려고 노력도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왜 이게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각자 입장을 좀 좁혀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사고의 흐름 이게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하는 활동이 이 거버넌스 활동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 조정회의 좀 잘 봐달라고 막 선물도 드리고 상패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진인데 그런 건 크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네. 최대한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저런 약간 퍼포먼스는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설득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책 발표를 하는데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들끼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정책 제안 발표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의회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도의회에 가서 아니면 합천이면 합천군 의회에서 이제 직접 정책을 발표를 하는 거죠. 저도 또 이때 도의회 21년도, 20년도였는데 도의회에 처음 가봤어요. 도의회 본회의장에 그 의사진행 발언대에 쓸 만한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도 그럴 거고 앞으로 제가 그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을 건데 저는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썼던 거 자랑하고 싶어서 크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이 어떤 거냐면 9월 우리나라 청년 기본법이 있는데 청년 기본법 중에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 행사 셋째 주를 즈음해서 청년 주간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고 합천군에서도 하고 전국 각지에서 다 하는 거죠. 이때 행사를 개최하는 취지는 청년의 사회 참여, 권리 증진, 그리고 청년 정책 홍보, 그리고 사회 공감대 형성 이런 걸 목적으로 청년의 날 행사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근데 이게 행정에서 그러니까 도청에서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서 예산은 이제 행정의 예산, 도에서 예산을 쓰지만 청년들이 다 하나부터 다 기획해서 이제 업체들이랑 해서 개최를 하는 청년들이 직접 만든 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오늘 이런 행사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합천군청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그리고 경상남도 도청에서 이렇게 행사를 기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데 이제 청년들이나 저희 거버넌스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직접 우리가 원하는 행사를 만들어서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만 지원해달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저희가 똑같은 행사인데 이거는 작년에 했던 슬로건이 난장데이였습니다. 이날은 청년들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말 편하게 우리가 웃고 즐기는 그런 날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난장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청년의 날 행사를 기획해서 만들었습니다. 옆에는 김동하라고 약간 스탠드 아시는 분이군요. 네, 그 김동하라고 해서 그 메타 코미디 클럽 요즘 유명하잖아요. 스탠드업 코미디 하시는 분인데 힘들게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누군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유일하게 이분이 창원 출신이어가지고 그 인연으로 좀 섭외가 돼서 저희 공연을 오셨는데 그 본인이 이렇게
이나 조금 19금 이런 걸로 이제 그 공연을 해야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서 자기가 재밌게 못 해주니까 좀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실제로 보니까 청년들이 원해서 부른 첫 아마 그 연예인일 겁니다. 저희 청년의 날 행사를 준비할 때 다들 업체에서 준비해 주시고 이랬던 연예인들인데 그 다음에 교류에 그 여러 사람이 저쪽 사진이 왼쪽 편에 있는 이 사진이 국무조정실 산하의 중앙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위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경남에 오셔가지고 경남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자. 우리 좀 교류를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국무조정실 위원분들이 오셨거든요. 네. 여기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님은 총리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은 이제 국무조정실장님이시고 장관급이시거든요. 뭐 급을 나누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분들도 굉장히 청년정책 그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저기 거버넌스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이겠죠. 네. 그래서 전날 제가 경남 청년 정책에 대해서 왜 중앙에서는 관심을 안 가져주느냐, 우리 지방 청년들은 청년도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감정적으로 좀 하면서 사진에서 보면 웃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중앙에서 오신 분들, 네, 웃고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경남에 있는 분들. 싸운 건 아니었는데 좀 다급한 경남 청년의 현실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 감정이 섞여서 제가 좀 끝에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엄청나게 좋은 4성급 호텔을 빌리셔가지고 청년들 각 지역에서 거버넌스 활동하는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교류회를 개최하는, 네, 이 정도면 약간 고급 취미 활동 맞잖아요. 네, 그런 것 같죠? 감사합니다. 예, 반은 여기서 주무시고 그래도 여학생들이 있어서 그나마 네, 오늘 강연이 네,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진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제가 재밌는 주제가 아닐 거라는 건 생각했는데 너무 전멸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을 하긴 했어요. 네, 너무 숙면을 취하시니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하시다 보면 그럴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교류회 1년에 한 번씩 경남 18개 시군이 다 모여서 합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18개 시군에서 다 이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모여서 교류회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합천에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국에 저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저 혼자만 이러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보면. 네. 그리고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거버넌스 활동가분들, 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노동과 관련된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경남 운영위원으로 그리고 중앙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활동 안 하고 그냥 일반 회원으로 열심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모니터링만 하고 있고 한 2년 정도,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한 2년 정도 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제가 이 거버넌스 활동을 하면서 강의를 몇 군데 다니고 있어요. 한 3년 전부터 1년에 한 4-5번씩, 오늘이 올해 들어서 한 5번째, 또 5번째, 4번째인가 5번째네요. 5번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들도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도 몰라주던 그런 활동이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꾸준히 제가 가진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들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합천 우리 청소년들 앞에서 강연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기회도 얻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거버넌스 활동이 참 의미가 오늘 자리에서 더 의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하는 거냐, 뭐 그 재미있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저씨가 그러니까 그 왜 하는 거냐, 이유가 뭐냐, 뭐 정책을 만들고 그런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저렇게까지 막 열심히 막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무도 가지 않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이
길이 되는 겁니다. 제가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가 제가 짠 겁니다. 네, 제가 처음에 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답이 아닌 것 같긴 해요. 정답이 아니고, 근데 이게 제가 완전히 다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좀 맞지 않고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이 했던 분들과 우리 새 길을 한번 개척해보자. 지금까지 없었던 길을 한번 나아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같이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네. 그냥 재미있을 것 같고 아무도 하지 않은 거니 내가 처음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해보고 나니까 많은 지역에서 따라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과정들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된 과정들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해오시고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의미 없었던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설레임. 네,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 사회에 토론의 문화를 만들고 대화를 하고 상대방과 같이 정책을 이야기하고 이런 문화를 그리고 행정에서 예전에 위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밑으로 내려보낸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직접 만들고 그 정책을 발굴해서 위로 올려보내는 좀 다른 문화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못했고요. 얼마나 걸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완성하기까지.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제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활동을 하면 유능한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이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 머릿속에 논문 2~3개는 머릿속에 넣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도 안 쉬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설득을 해내지? 그런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게 되는 거죠. 아마 제가 이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가끔씩 만나서 이제 저희 토론 모임이 있는데 토론 모임도 열고 이제 그분들은 이제 노동운동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시민사회 활동하지 여성 여성권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각자 가진 주제를 가지고 많이들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좀 각자 가진 생각을 서로 공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이 거버넌스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쨌든 사회 구성원이고 합천 국민이고 경남 도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사회적 역할, 그런 책임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공공의 이익이 된다면 이 길은 힘들지만 가볼만 하다라고 해서 제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뭐 대단한 사명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자 그런 생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 뭔가 당장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동료를 만나고 동료를 만들고 누군가를 조금씩 한 번 설득해 나가면 언젠가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을 저는 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다 아시죠? 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진짜 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게 검증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고 저도 지나가다가 보고 누구 막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있고 이래서 가져와 봤는데 어쨌든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정신병 초기 증세다. 뭔가 여러분들도 변화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야 한다는 거죠. 오늘이랑 내일이랑 똑같은데 모레는 다를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앞에는 그냥 제가 하는 활동 그냥 자랑한 거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그래 알겠는데 그래 뭐 어쩌라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실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거버넌스 활동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래서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도 언젠가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되고 이러면 이 활동을 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활동에 좀 나아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언젠가는 저와 동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제가 강연을 오늘 하고 있는 건데 거버넌스는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거버넌스라는 건 상대방에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인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이런 과정들인 거잖아요. 조정회의도 하고 토론회도 열고 공론장도 열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거버넌스의 한 부분이고 그걸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상대방과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버넌스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대화가 열리는 곳이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참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것만큼이나 설득당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설득을 하려고 들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모두 다 자기 이야기만 맞고 모두 다 설득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득하는 것만큼이나 설득되는 것, 설득된다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쟤한테 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양보하고 배려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득되는 거,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타인과 여러분 대화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버넌스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오늘 결론 같은 건데요. 거버넌스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을 저는 지성인으로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성인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아시나요? 지성인? 사전적 의미로는 뭐 높은 지식이 어떻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성인은 좀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지성인은 좋은 학벌이나 좋은 직업, 뭐 풍족한 경제력 이런 것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준 높은 학업의 성취도 너무나 중요하겠죠. 아마 선생님들은 그런 걸 원하실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제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내 학생들은 높은 학업 성취도보다는 다른 곳에 인성이나 이런 것에 조금 더 완벽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완성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계실 거란 말이죠. 대다수이실 수도 있고 저희 지성이는 여기 말씀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성인은 우리 사회에 공감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지성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만들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화를 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러는 속에서 공감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 사회로 나가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설득을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지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보다 많은 경제력인 축적보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을 만드는 지성인이 되시길 저는 바랍니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끝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 전부 거버넌스를 합시다. 어디 시민사회단체에 들어가셔서 단체에서 거버넌스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과 같이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대화해보자. 같이 이야기해보고 내가 네 말이 맞으면 설득 당해줄게. 그리고 어머니한테 뭐 문제가 생기면 막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대화해봅시다.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대화로 푸는 합천의 청소년들이 저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지성인으로 대한민국을 빛낼 날이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인지 긴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은 이런 거버넌스 활동을 하십시오. 네, 이런 청년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을 합시다라는 것보다 이런 직업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향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 뒤에는 공연 뒤에는 강연 이런 시간으로 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축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 합천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김정민 학생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볼까요? 트로트를 준비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마이크를 좀 받을 수 있으면 마이크 들고 한번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심에도 감사를 드리고 어떤 무대인지 이렇게 바로 보면 느낌도 오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 소개 겸 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천여자고등학교 김정민입니다. 어떤 무대인가요?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송가인의 엄마리랑이랑 송가인의 서울의 달이라는 노래인데 엄마리랑은 여러분이 제가 첫 번째 부를 노래인데 여러분이 엄마리랑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해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또 노래를 불러주시고 그러면 꿈을 한번 짧게 여쭤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정민 학생의 꿈은?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그 고민에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의 해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엄마리랑부터 시작을 할게요. 두 곡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고맙습니다. 다 같이 춤에서 한번 가볼까요? 서울살이 하얀살이 고달픈 날에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창가에 부딪히는 달빛을 보며 우리 엄마 생각이 난다. 겁도 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남쪽 바다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에 울고 웃다가 바쁘다 보니 꿈에서 나갈 수 있구나. 서울의 널 바라보면서 조물조물 붙여주신 나물 반찬에 된장찌개 먹고 싶구나. 찻잔가에 부딪히는 달빛을 보며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겁도 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보고 싶은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세상에 울고 웃다가 바쁘다 보니 꿈에서 나갈 수 있구나.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손편지 한 장 갖고는 너무 모자라. 내 생에 일기를 쓴다. 우리 널 바라보면서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앞서 강의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일을 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설레인다 이런 표현을 좀 해주셨거든요. 아마 다음 나오는 강사님 또한 본인의 일을 하면서 설레이는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만나볼 우리 명사님인 김록경 감독님이신데요. 영화 감독이자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경남 사천에서 나고 자라면서 영화인의 꿈을 키우신 분인데 제가 조금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요. 영화 선데이 리그, 여름날 그대 이름은 장미 등의 작품에 출연을 하셨고 배우 송경을 찾아서 뭐 잔칫날 꽃, 성재씨 등의 다수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진주의 진주라는 우리 경남 진주를 태화로 만든 영화로 지역 또한 알리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영화 감독 우리 모셔보도록 할까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박수가 좀 필요합니다. 김록경 감독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에 그 김정민 학생분이 분위기를 힘껏 뛰어나가지고 제가 좀 부담이 되는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시 마산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경남 사천시 삼촌포에서 자란 전 영화배우 그리고 현 영화감독 김록경입니다. 저는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저는 배우로서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그리고 드라마에 한 100여 편 배우로서 출연을 했고 그리고 감독으로 6편의 단편 영화 그리고 총 2편의 장편 영화를 연출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10대 시절 꾸었던 꿈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꾸고 있는 꿈, 나의 꿈은 끝이 없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실 거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의 첫 번째 꿈은 영화 배우였습니다. 제가 10대 시절 영화 비트를 보다가 막연히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란 곳은 영화를 알 수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연기를 할 수 있는 곳도 연기를 배울 곳도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저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거기에 스크린 브라운관에 나오는 배우들을 흉내 내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주변의 사람들이 야 여기서 어떻게 영화 배우를 하냐, 야 꿈 깨라.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야 영화 배우 하려면 백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로 저의 꿈을 짓밟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도 연극과를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촌포에서 지리적으로 좀 가장 가까운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연극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집안 환경이 좀 어려웠어 가지고 부산에서 자취를 하지 못하고 총 집에서 학교까지 6시간이 왕복으로 6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제가 통학을 했었어요. 그렇게 통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차츰 학교를 가는 일수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너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좀 무리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한 학기도 채 다니지 못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부산에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돌려차기라는 영화 모르시죠? 네, 돌려차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돌려차기라는 영화가 부산에서 오디션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문구점에 가서 이력서를 사서 이력서에다 증명사진을 딱 붙여가지고 오디션장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근데 오디션을 볼 수 있었고 너무 꿈만 같이 제가 오디션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합격을 해서 그 현빈 아시죠? 그 현빈 씨랑 저랑 데뷔작이 똑같아요. 돌려차기. 네, 나이도 똑같아요. 네. 그렇게 영화를 출연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주인공의 친구들 패거리 역으로 제가 한 30일 가까이 영화 현장을 가게 됐습니다. 네. 제가 출연한 영화들과 그리고 제가 영화 현장에서 사진들인데 제가 2004년도 영화 배우로서 데뷔를 하고 2018년까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여 편 정도의 작품에 출연을 단역부터 조연, 주연까지 이렇게 출연을 했었고 제가 출연작은 100여 편이 되지만 제가 오디션을 봤던 작품은 한 300편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화사를 직접 찾아가서 프로필을 내고 영화하는 친구들에게 프로필을 보냈던 것만 하면 한 1000번은 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화를 출연하면서 좀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제가 그래도 좀 힘을 내면서 견딜 수 있었던 건 제가 첫 번째 꿈은 일단은 뭐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영화 배우로서 꿈을 이뤘잖아요. 두 번째 꿈을 제가 꾸게 됩니다. 바로 연기상입니다. 네, 제가 연기를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됐을 때 부산 독립영화제에서 남자 연기상을 받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화 청룡영화상 부산국제영화제 여러 영화제들 보면서 연기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꿈을 꿨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2012년 부산 독립영화제에서 연기상을 받았었는데 이때 한 영화 심사를 봤던 평론가 분께서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배우 김록경의 눈을 보고 있자면 구태연하게 뭔가를 드러내지 않아도 인물이 가진 정서를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배우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본래 가지고 있는 정서는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정서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자란 지역, 제가 자란 그 환경, 제가 봐왔던 사람들, 거기서 저는 제 정서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서가 제가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작은 도시에서 자랐지만 대도시에서 살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면서도 가질 수 있는 그들만의 정서가 있겠지만 작지만 그들과 다른 또 다른 특별한 정서를 저는 배우로서 정서를 가질 수 있었고 그게 배우로서 저한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맘때쯤에 처음에 아까 저를 좀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을 받고 나니까 주변에서도 조금씩 응원을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응원들을 받으면서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세 번째 꿈, 영화를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영화 작업을 이제 직접 저는 근데 영화 전공자도 아니고 연출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글을 쓰기도 배우지도 않았고 영화를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직접 감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새로운 꿈을 가지고 나서 어디서 영화를 찍으면 좋을까 제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제가 자란 지역 그 사천시 삼촌포였습니다. 그래서 삼촌포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자 시나리오를 썼고 처음에 약 한 배우랑 스태프 포함해서 7명이 삼촌포에 내려와서 영화를 찍었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도 뭐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촬영은 끝났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서울과 삼천포 거리도 너무 멀기도 하고 조금 이게 지역에 내려와서 뭔가를 영화를 할 수 있는 게 쉽지만은 않구나, 어렵다라는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2번의 더 단편 작업을 했었는데 그 2편은 모두 서울에서 촬영을 했어요. 다행히도 서울에서 촬영을 하고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처음으로 감독으로서,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 관객분들을 만나서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뭔가 계속 저 스스로한테 찝찝함이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뭔가 영화를 하고 싶으면 삼천포에 제가 자란 지역에서 내려가서 영화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 찝찝함이 처음에 좀 힘들었던, 그거와 별개로 좀 그 힘들었던 게 좀 뭔가 제대로 제가 완성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삼천포에 내려가서 영화를 찍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20명의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한 10여 명이 넘는 배우분들과 함께 같이 제가 자란 지역 사천 삼천포로 내려와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그때 한 5일 동안 촬영을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었어요. 로케이션 이제 그 촬영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알아보고 다니는데 삼천포에 계시는 이제 지인분께서 빈집도 구해주시고, 그리고 촬영할 때 저랑 어릴 때 학창 시절에 같이 보냈던 친구가 간식을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밥도 사준 친구가 있고, 간식 사주고 밥 사주면 너무 고맙죠. 네, 아까 햄버거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네, 저도 너무 좋았었는데 그렇게 해서 무사히 촬영을 마치겠는데 그때 저랑 같이 일했던 미술 팀장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삼천포에 없는 것도 있지만 있는 건 다 해준다. 자기가 여러 작품을 하면서 이런 환경은 처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리고 사택망초라는 그 단편이 제목이 사택망초예요. 그 사택망초라는 영화는 함께 해준 스태프들을 도움으로 그리고 지역에서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에 의해서 프랑스 최고의 장르 영화제에 초청돼서 상영을 했고, 그리고 24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부분에 초청이 돼서 상영을 했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도 단편 영화 같은 경우도 매해 한 1000편 넘게 출품이 되는데 한 30편 정도 뽑아요. 그 중에 당당하게 뽑힌 거죠. 네, 박수 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 단편 작업이 끝났을 무렵에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이제 네 번째 꿈인데 장편 영화 만들기 도전을 한번 해보자. 이제 단편 찍을 만큼 찍었다. 장편을 한번 찍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잔칫날이라는 혹시 영화 아시는 분 계세요? 예, 손이 너무 저 손이 많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잔칫날이라는 영화는 제가 사택망초 촬영을 위해서 삼천포로 오가던 중에 시나리오가 생각이 났고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화 전공자도 아니고 글쓰기를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처음에 이 시나리오 썼을 때 제가 영화과 대학원 다니는 친구들에게 제가 쓴 시나리오를 보여줬어요. 근데 보여줬는데 뭔가 응원의 말보다는 이런 시나리오는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저를 좀 비판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여러 유명한 영화에 조감독을 했던 지인분께서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시나리오가 가진 단점보다는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은 피드백을 해줬었어요. 그 피드백이 저에게는 되게 큰 힘이 됐었고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가장 좋은 피드백은 단점을 계속해서 꾸짖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단점이 더 큰 장점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피드백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네, 그 피드백으로 위해서 저는 잔칫날이라는 시나리오를 써서 영화진흥위원회 그리고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제작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제가 자란 지역에서 삼촌포에서 다시 한번 찍어보자라고 도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일 처음에 부딪혔던 물리적으로 엄청난 먼 거리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같이 작업을 하던 스태프분들이 프로듀서가 굳이 삼천포에서 찍어야 될 이유가 있냐라고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MC를 보는 주인공 경만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고 그 장례비 마련을 위해서 여동생 경미를 장례식장에 혼자 남겨두고 몰래 행사를 가서 장례비를 마련해오는 3일 동안의 그 가슴 아프지만 뭔가 희망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조금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 촬영했던 영화에서 실제 촬영했던 장례식장이 제가 아버지 장례를 실제 치렀던 장례식장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 공간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단편 영화 작업을 하면서 겪었던 서울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수도권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는 경남 지역 제가 자란 지역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잔칫날이라는 영화는 수십 명의 스태프가 수십 명의 배우들이 제가 자란 지역으로 내려와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대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무사히 촬영을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영화제는 2020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작품상, 관객상 그리고 배우상, 배급지원상을 받아서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사관왕을 한 작품입니다. 네, 사관왕.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배우일지 모르겠지만 하준 배우 같은 경우는 이때 연기상을 받고 그리고 권위 있는 불영화상에서 신인 남자 연기상을 받았고 이후에 또 청룡영화상에서 노미네이트 되기도 했었고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 아는 배우들 있죠? 네, 너무 좋은 배우분들 만나서 무사히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잔칫날은 네 번째 꿈은 끝났지만 감독 김동경은 또 꿈을 꿉니다. 예, 바로 다섯 번째 꿈 지역을 영화에 담아보자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배우 할 때도 그렇고 특히 영화 감독을 할 때 저는 지역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을 영화에 담아보자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사택망초나 잔칫날도 지역에서 촬영을 했지만 지역의 공간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어떤 배경의 이미지로 사실 이제 소비가 됐죠. 하지만 진짜 지역이 주인공인 영화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된 계기가 제가 이 시나리오를 떠올릴 무렵에 경남에서 이렇게 독립 영화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을 지원받으면 도내에서 30% 이상 촬영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친구들이 그 규정을 무시하고 서울에서 몰래 다 촬영을 하다가 들키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지역에서 지원을 받고 지역에서 지원을 받았고 지역이 얼마든지 좋은 공간들이 많은데 왜 이걸 굳이 서울에서 찍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앞서 말했듯이 지역의 어떤 공간이 배경이 주인공이 되는 영화를 만들어 보자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진주의 진주인데 이게 영문 제목은 진주스 펄이에요. 영화 감독 진주가 촬영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경남 진주로 내려가서 자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삼각지 다방이라는 공간을 찾게 되지만 그 공간이 조만간 한 일주일 있다가 철거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삼각지 다방이라는 공간은 진주 지역의 예술인들이 50년 동안 어떤 문화 공간, 아지트 같은 공간으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계속 남아있는 공간이어서 영화 감독 진주와 지역 예술인들이 힘을 합쳐서 그 공간을 지켜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만들고 이 영화도 역시 부천국제 판사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아시아 지역 영화 네트워크 SBA 상이라는 거를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상을 받은 걸 자랑하게 되는데 네, 상을 또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저한테는 아주 뜻깊었던 건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게 진짜 찐 로컬 영화구나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처음에 제가 의도했던 지역의 공간이 주인공이 돼보자라는 제 의도가 잘 맞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영화가 이 영화를 통해서 경남 진주의 시장님께서 지역 예술인들 젊은 지역 예술인들을 이렇게 한 10분을 초대하셔가지고 삼각지 다방에 저희가 촬영했던 삼각지 다방에 초대를 하셔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을지 간담회를 가졌다라는 제가 기사를 봤어요. 저희 영화가 크진 않지만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아주 큰 힘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또 꿈을 꾸고 있어요. 네. 꿈이 너무 많죠. 예, 저의 6번째 꿈인데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담으면서 또 꿈을 꾸게 됐는데 어떤 제작 지원 사업이 아니라 서울의 어떤 거대 자본으로 자본을 투자받아서 지역에서 촬영을 하는 지역의 공간, 지역의 사람들을 담아내 보자라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12부작 드라마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좋은 제작사 그리고 프로듀서를 만나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될 난관들은 있지만 저는 꼭 제가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공중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12부작 드라마를 경남에서 제가 자란 경남 넓게는 경남 지역에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홍돌고래 오키나와도 있고 사람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품들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현재도 계속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영화를 시작하고 가졌던 꿈 중에 하나인데 아무한테도 사실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에 이 강의 제안을 받고 어떤 얘기들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은 저의 꿈을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말하지 않은 꿈은 시간이 한참 더 지났을 때 제가 앞서 했던 6번째 꿈들 그런 꿈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제가 자란 지역에서 작은 단강극장을 만들어서 극장 안에서 영화를 통해서
시민분들과 그리고 청소년분들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과 영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보고자 하는 게 저의 말하지 않은 꿈입니다. 저는 시간이 더 혹시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청소년분들이 저 김록경이라는 감독을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김록경 감독이 어디선가 김록경 감독이 야 어디에 단강극장을 하나 만들었대 라는 소식이 들리면 꼭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인사하고 그때 강연에서 단강극장 말하지 않은 꿈 얘기 들었어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주면서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걸 또 이 자리에서 한번 꿈을 꿔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뭐 영화를 꿈꾸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배우를 꿈꾸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아닌 다른 꿈들을 꾸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사는 지역이 사실 이제 서울에 비교하면 작잖아요. 아무리 작은 지역에 산다고 해서 꿈이 작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상관없이 그 꿈을 더 크게 가졌으면 좋겠고 그 꿈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꿈들을 매번 꾸기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문 시간이 남았죠. 네, 질문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중앙으로 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연에 대해서는 박수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듣는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시면 대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짧게 이게 다른 드라마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또 지역에서 영화를 또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뭐 시대물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합천하면 또 영상 테마파크가 있거든요. 여기 가면은 시대물을 만들 수 있는 많은 이제 제반이 구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배우로 활동할 때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맞아요. 출연했었는데 배우로서도 이 합천 세트장에 와서 촬영을 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세트장뿐만이 아니라 저도 아까 그 여기 청소년 분들이 만든 쇼폼을 봤는데 되게 많은 영감들을 받았어요. 아름다운 공간이 많죠. 네, 황매산도. 이곳에도 아름다운 공간이 많구나. 그리고 사실 제가 합천에도 영화제가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합천 수려한 합천 영화제 제가 전작품 이제 잔칫날이나 진주의 진주는 상영을 하면서 합천에 왔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합천에서 뭔가 좀 아름다운 얘기, 오호. 뭐 재미난 얘기, 아니면 말씀처럼 어떤 시대극 이런 걸 한번 담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런 꿈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박수 한번 주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그나저나 잔칫날 요건 제가 한번 다시 봐야 되겠네요. 주인공이 제 역할과 똑같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네. 다시 한번 보고 또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갖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질문의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좀 전달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이크 잡고 김록경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어렸을 적에 꿈을 키우시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좋은 반응만 있으셨던 건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꿈을 키우시고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안 좋은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제가 영화 자체를 너무나 사랑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잔칫날이라는 영화를 이제 찍고 개봉했을 때 한 영화 잡지사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 소도시에서 자라면서 영화를 이렇게 이어올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주셨었는데 뭔가 영화를 제가 짝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뭐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도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비난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한테 어떤 내가 가고자 하는 꿈,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방향에 있으면 무엇보다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키기 위한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주의 반대도 있었지만 꿈을 향한 그 열정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 네, 본인들이 뭔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 부정적으로 내가 내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할 이유는 없으니까. 네, 내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성공이 보장된다는 전제 조건에 그러나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배우로서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감독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가요? 사실 제가 요즘에는 연기를 은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배우를 하기보다는 계속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드는 것에 만들적으로? 드라마나 그리고 저는 1년 365일 중에 한 300일은 글쓰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도 또 상은 또 이렇게 감독으로서 또 많이 받으셨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연기보다는 영화 연출이 좀 더 연출적으로 재능이 있지 않나. 그래서 또 시나리오 작성을 또 네. 300일 정도 하신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 자, 한 분 정도 더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인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이면 네, 질문 한번 해보시죠. 이것도 인연인데 이런 질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이런 질문 한번 던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배우로서 저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 네. 누가 또 손을 들어봐 주셨는데 손 드신 건가요? 네, 그러면 마이크 들고 질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초계고 1학년 다니고 있는 김지원인데 네. 그 이제 배우 하셨을 때 제일 힘드셨던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는지 궁금해요. 힘든 장면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냥 딱 생각나는 거는 아까 고지전 얘기했었어가지고 고지전을 촬영할 때 저희가 여름 장면이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촬영을 했어요. 12월 24일 날. 그래서 그 마지막 전투를 나가는 장면이 영화 안에서는 여름이었는데 저희는 너무 추웠어가지고 그리고 화면에 입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추우니까. 네. 그래서 촬영 이제 슛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입에 얼음을 물고 있었어요. 얼음을 물고 있다가 촬영 들어갈게요 하면 얼음을 뱉고 이제 연기를 했었는데 이 군복이 다 6.25니까 군복이 다 해져 있으니까 안에 뭐 내복을 입을 수도 없어요. 네, 그때 생각하면 네. 감독이 좋습니다. 감독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듣기 시작하니까 더 궁금한 것도 많고 좀 더 들었으면 하는 시간인데 정말 이렇게 시간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앞서도 말하지 않았던 모든 분들이 건물주를 생각할 때 극장주를 꿈꾸고 계신 김덕경 감독님과 함께 봤습니다. 그런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또 그쪽에 가서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박수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두 분의 여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혹시 선물이 좀 준비가 될까요? 이 두 분의 학생에게는 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한 의미로 선물을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오른쪽으로 나오세요. 오른쪽으로 나오시면 저희들이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직접 지금 전달을 하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도 저희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까지 갔고요. 이제 마지막 한 분의 강의와 공연이 남아 있는데 또 분위기를 한번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안 하셔도 돼요. 공연 보시고 호응을 해주시고 열정적인 무대를 만들어주시는 분,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가 좀 필요한 무대이기도 한데요. 자, 김덕경 우리 영화 감독님의 강의에 이어서 함께할 분들은 합천여자중학교 그리고 합천중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얼 스텝이라는 댄스팀이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결성이 됐다고 하네요. 1년 남짓. 그러나 실력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역시 같은 학교에서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리얼 스텝의 화려한 스텝 지금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원했습니다. 소리 한번 질러볼게요. 우리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응원의 박수 한번 주시길 바라면서 시작을 해볼까요? 바로 시작합니다. 음악 드릴게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누나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가만 안 봐. 흔들리는 그녀의 맘 사실 알고 있어.
약간의 느낌일 뿐 뭐라 해도 나에게 삶의 everything 너는 어디에 부담스러운가 봐 날 바라보는 눈빛이 말해주잖아 한 걸어 hate it girl 끝이 다가오는 걸 가슴이 말해준다 누가 뭐래도 난 너무 예뻐 그녀를 보면 미쳐 하지만 이젠 지쳐 re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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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할겨 아파서 이제 나는 놓쳐 다가오리 별은 replay replay Nick Bro, whichever you prefer. And there you have it, kiddies. This is my perfect recipe for a delicious meal. Enjoy. Over a beat that make a chick weave blow, and those who try to compete to the wall I throw. So I drop it low, 808 kick low, lik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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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r. Mose, this beat he composed while I kill the track, leave your ears decomposed. Fake rappers, this year your lies will be exposed, lik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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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issy still the shot. That's on my grind. I hustle like all the time. I speak what's on my mind. My teeth will make you blind. Heat or lay down whenever you come around. The second I pin the street of your life will be deleted, cause I don't play that. You know I don't play that. Wherever you talking noise is where you gon' lay at. I'm super duper fly like Missy, but flip phone number. Hit me on the low. I got Pull up, pull up, pull up. just like a 난 삐그덕 걸음거리고 고장나버린 듯이 walk Don't care about a thing 난 내 기분대로 walk 걸음거리 고장난 듯이 삐그덕 누구 봐도 나처럼 난 거치 on the beat 박자에 맞게 미끄러져 걸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난 메트로놈의 춤늘 여유롭지 원래 내 일이죠 눈길을 끌지 내가 그 원인 대로 모르려 가사비 버슨 이제는 다 패스 다 털어내 먼지 굳이 시간 쓰지 않지 내 시선을 뺐어 I see you crushing 나름 좀 바빠 영어로 여유가 뺐어 언제든 난 snapping 떠나보낸 그 night 난 삐그덕 걸음거리고 장나버린 듯이 walk Don't care about a thing 난 내 기분대로 walk 걸음거리고 장나는 듯이 삐그덕 난 삐그덕 걸음거리고 장나버린 듯이 walk Don't care about a thing 난 내 기분대로 walk 걸음거리고 장나는 듯이 삐그덕 내버려둬 아직 can't 모든 문을 두드리지 나 쏟아지는 비 익숙해져 나내 두 손에 쏟아지는 light 여름에도 떠는 风고장나버려 난 비용 비켜내야 뺏기지 마라 위험 빨리 비켜봐 on my way 좀 더 비겁되게 Do my dance 걸음마다 step 끌지 내가 곧보는 Get on my way up cause I'll be passing 이제는 또 패스 털어낸 먼지 굳이 시간 쓰지 않지 난 시선을 뺐어 I see you crossing 내가 난 패턴 상을 좀 넣어 여유가 뺐어 언제든 난 stepping 떠나보는 그 night 삐그덕 걸음거리고 장나버린 듯이 walk Don't care about a thing 난 내 기분대로 walk 걸음거리고 장나는 듯이 삐그덕 걸음거리고 장나버린 듯이 walk Don't care about a thing 난 내 기분대로 walk 걸음거리고 장나는 듯이 삐그덕 You know why 다르게 더 걸어와 발바닥이 더 뜨거워 누가 뭐라던 난 이대로 내 기름에 끌어워 난 만들어낸 noise 내 이름을 불러대 Where I go 모두 원해 once again yeah 더 반응해봐 네 걸음이 더 뜨거워져
걸음걸이고 장난버린 듯이 Don't care about a thing 나는 기분대로 걸음걸이고 장난 듯이 Hey, get out my way 부딪히다가 삐끗해 Hey, get off my lane 깜짝할 새 앞지르네 Hey, get out of way 부딪히다가 삐끗해 걸어 hey, walk out of lane 깜짝할 새 앞지르네 You heard? Young C was on the block 13 years old. I don't mean to brag. Handed me his bags. The supplies was my piece. I was bringing half. Took charge of the block, gave Ping the ad. Still bringing cash on the scene at last. Still gloves and masks as I proceed. Mac, hollow D.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우리 합천 경남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특강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명사 강연자가 준비하고 계신데요. 2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기업의 CEO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신이 지망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ANH 스트럭처 안현수 대표님의 창업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5만 원 월세, 5만 원의 사무실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현재는 연매출이 25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로서도 그 진행형인데요. 열심히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계십니다. 바로 만나 뵙죠. 우리 안현수 대표님 올라 계신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켜져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춤 계속 보고 싶은데 저는 대단합니다. 예, 연예인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 이거 좀 다 중학생인가요? 아니면은 고등학생도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주식회사 ANH 스트럭처 대표이사 안현수입니다. 예. 오늘 강연이 3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요 서경방송에 강연 요청을 받고 제가 강연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가장 힘든 강연이 사실은 중고등학생이에요. 예. 오늘 시간이 많이 늦어졌으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마칠 테니까 저하고 있는 시간 동안은 휴대폰을 잠시 놓고 그래도 한번 저하고 눈도 한번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예. 저 회사 오늘 강연이 3개가 있는데 앞에는 거버넌스 지역 네트워킹 활동가 분이시고 또 두 번째는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우리 영화 감독님이죠. 저는 이제 경제인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 이야기를 조금 하고 돈 버는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그럽니다. 예. 저희 회사는 ANH인데요. A New History. 이 정도 영어는 다 할 줄 아시죠? 예. 새로운 역사라는 뜻입니다. 회사 영상을 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 나오네요. 혹시 넘어갈까요? 영상은 안 되나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영상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보시는 오른쪽 그림이 혹시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비행기는 한 번쯤은 타봤을 것 같은데요. 비행기 타시면 화장실이 있어요. 저기 화장실이 굉장히 좁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기에 이제 우리 용변을 볼 수 있는 변기통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주 좁은 공간에서 바로 맞은편에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집처럼 되어 있는데요. 저 기내에 저 조그마한 공간 화장실 한 개 가격이 혹시 어느 정도 하실지 혹시 답변 가능할까요?
천만 원. 예. 천만 원도 상당합니다. 예.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합니다. 예. 저희가 판매하는 가격이 약 한 5억에서 6억 정도 합니다. 왜 비쌀까요? 왜? 예. 그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타고 다니는 것 중에 유일하게 비상시 혹은 화재가 났을 때 즉각 탈출할 수 없는 유일한 타고 다니는 것이 바로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부품들은 저기 적혀 있는, 또 영어 공부해서 죄송합니다. flammability, 스모크 톡식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어요. 화염이라고 하는데 불이 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가 나도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독성이 있었어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 그걸 다 할 수 있는, 아무나 저 화장실을 만들 수는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행기에 탑재되는 화장실을 포함한 좌석, 뭐 오버헤드 빈이라고 그러는데 짐 실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은 당연히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야만, 왜냐하면 비행기는 한 곳에만 운영되지를 않고 나라 간 이렇게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국제 인증을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저희 NH 스트럭처고, 저는 그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 안현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니 얼마 버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하루에 1억을 법니다. 하루에. 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저 서울대학교 나온 게 아니고요, 카이스트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여기 인근에 있는 경상국립대를 졸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퇴사를 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사실은 제가 시작할 때의 사무실 사진은 아닙니다. 저거는 그래도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사진이고요. 정말 월세 5만 원짜리 사무실에서 2013년 1인 창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기업인들, 텔레비에서 보시는 기업인들은 흔히 말해서 금수저라 그러죠. 부모님 잘 만나서. 저희 부모님은 농사 짓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혼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건물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건물은 총 9층 건물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진주에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공장은 총 4,000평이고요. 공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이니까 자꾸 돈 자랑을 합니다. 2013년에는 사실은 빵원이었고요. 빵원이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약 한 250억 정도 합니다. 제가 왜 1억 번다 했냐면, 제가 빨간 날은 쉬어야 되니까 약 한 250일 근무한다고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3개 정도 해외 법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꿈이 여기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2030년까지는 지금 버는 거에 10배를 더 버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까지가 회사 자랑이고, 이것도 영상인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제가 강연을 많이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비결이 뭡니까?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혼자 시작을 해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지금 이제 11년이 된 거죠. 만 11년이 이제 채 안 됐는데 비결이 뭡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은 비결은 없습니다라는 겁니다. 비결이 있으면은 제가 알려드리면 다 하면 됩니다. 그렇죠? 다 창업을 해서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분명히 조금 전에 휴대폰은 잠시 접어두시고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게임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고3, 고1입니다.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아까 걸어오면서 정말 제 아들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적어왔는데요. 먼저 이제 비전을 가져라 합니다. 너무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그 옆에 조그마한 글자가 저는 더 여러분들에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희 직원이 200명인데요.
당연히 회사가 오래되지 않다 보니 신입 사원이 많아요. 저희 회사 평균 연령이 30세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젊은 회사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도 이제 곧 이제 그런 이제 나이가 될 건데요. 급합니다. 아주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해요. 특히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속도보다는 조금 더 방향을 중요시 여기면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어느덧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죠. 기성세대가 됐고요. 저희 부모님보다는 또 저는 이제 중간쯤 세대가 될 텐데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는 대학을 가라였어요. 대학을 가라. 근데 저는 지금 요즘 제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대학을 가라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아라 그럽니다. 아까 노래를 너무 잘하던데요. 우리 사회자가 꿈이 뭐냐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겠다 그러는데 저도 제 아들이 지금 요즘도 그렇게 고3인데도 생각을 해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교 내에 꼭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춤추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은 가치관을 조금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무엇이 되라 혹은 뭐 의사가 되어라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저는 제 자식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의 탤런트를 발견하고 또 개발하라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도 역시 개발보다는 발견에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실력을 쌓아라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건데요.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또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은 no pain, no gain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예. 고통이 없으면은 얻는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찾았다면은 반드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즐거운 고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여섯 번째는 좋은 글귀니까 한번 보시고요. 일곱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을 꼭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덟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친구들 간의 관계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친구와 졸업하면 마치 끝일 것 같지만은 끝일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이 이제 여러분들보다 그래도 최고도 한 25년은 더 살아서 30년 가까이 더 살았는데 지금도 중학교 때 옆에 이렇게 앉아 있던 친구와 지금도 만나고 술자리를 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과 같이 만나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친구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도움을 받고 또 혹여나 여러분들이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에 본인이 도움을 줄 수 있을 자리에 갔을 때 도움을 줄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기분 좋게 받고요. 다시 도움을 줄 때도 기분 좋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인데요. 요거는 저도 잘 안 됩니다. 특히 이 학생은 제가 되게 부럽습니다. 저는 딸이었기 때문에 되게 부러운데 딸 가진 친구들이 되게 부럽습니다. 아들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예. 저도 아들인데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우리 경상도 더 심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표현은 안 되더라도 마음만이라도 꼭 가지고 계시고 표현할 수 있으면은 툭툭 그냥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가족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난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에 경상대학교 총장님께서 경남일보에 기고문을 쓴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은 핵심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요즘 너무 의대를 많이 가려고 하니 의대에 너무 많이 모이고 오히려 다른 과에 잘 안 되고 특히 지금 요즘 이공계 기피 현상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보다 한 5년에서 10년 세대의 선배는 서울대학교 공대가 사실은 서울대학교 의대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때는 이공계가 훨씬 더 곽강을 받는 시대였는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의사가 잘 사는 같이 보이지만 여기 의사가 또 아들이나 있을라요. 제가 말 조심해야 되는데 잘 사는 같이 보이지만은 저는 지방대에 공대를 나왔지만은 지금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어느 지구급 못지않게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총장님이 마지막에 쓴 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과를 선택하냐, 무슨 전공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무엇이 인기가 좋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 그때 최선을 다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 말에 너무나 동감합니다. 여러분, 자시간이 다 됐는가 보네요. 저도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최선을 다해 주시면은 언젠가는 성공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또 시간까지 줄여주셨어요.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이 두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 꿈을 찾는 중인데 아빠로서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까? 아들이 게임을 많이 해요. 제가 경남 e스포츠 협회 회장입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는 프로 게이머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또 싫대요. 아들이 싫다 네. 그러고. 게임을 차도 좋아하길래 그냥 차라리 게임을 확실하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또 안 합니다. 네.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해서 이제 CEO니까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해뒀으니까 아들에게 같은 공대 쪽이나 아니면 이렇게 경영 쪽으로 공부를 해서 회사를 물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짧게나마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하나라도 풀어드리는 게 오늘의 목적 중에 하나니까요. 질문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마이크 저희들이 전달해 드릴게요. 네. 뭐가 어떤 질문에는 좋고 나쁨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혹시 통장 잔고는 얼마신가요? 지금 현재 통장에 그 회사의 잔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개인 잔고? 개인 잔고요. 개인 잔고는 얼마 안 돼요. 둘 다 그러면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요? 둘 다, 통장 둘 다. 그게 궁금한 이유. 저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가지고. 저희 법인의 현재 잔고가 약 한 4, 50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고가. 네. 그러면은 어떻게 월급을 지금 받고 계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그렇습니다. CEO도? 그렇습니다. 아니 돈을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아이고, 올해 안 됩니다. 50억을 벌었으니까 그 중에 뭐 월급 다 주고 나면 한 10억 남으면 그걸 내가 이렇게 융통하는 게 아니고 CEO도 월급이 다 측정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 측정은 누가 하나요? 본인이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회사에 이렇게 그 측정은 제가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요 정도 궁금한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CEO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궁금을 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어쨌든 용기를 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선물 하나 챙겨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돈을 벌고 싶다, 또는 나는 기업의 CEO가 되고 싶다, 어떤 회사를 경영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앞서 이렇게 쭉 말해주신 것 중에 그 중에 몇 가지만 쭉쭉쭉 지켜나가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앞서 아직 자리를 뜨지 않고 계신데 두 분 더 같이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한 2시간 조금 더 넘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또 본인들의 꿈의 이야기를 나눠주셨잖아요. 그래서 남는 건 사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셔서 사진 한번 찍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사진 찍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청년 정책이 좀 궁금하다, 또는 여러분들이 청년이 됐을 때 함께 일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영화에 관련된 그 극장이 만들어진다면 그 극장에서 만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회사에 또 취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혹시 만나게 되면 저 합천 청소년이었어요 이 말을 한다면 차라도 한잔을 하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을 꿈꾸고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저도 한번 같이 이렇게 영광입니다. 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찍을까요? 그러면 우리 좀 앉아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들이 와 이거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의 꿈과 함께 사진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